방송대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공부하는 주부, 일명 공주님들입니다. 그런데 주부들은 왜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네, 공부를 통해 주부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움의 의미, 배움의 재미를 아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진 않은가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롱텀 파티를 찾아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진입니다. 네, 롱텀 파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우들과 함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세 분의 초대 손님 나와 계신데요. 직접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교육과 4학년이 되는 임순아입니다. 현재 일반 기업체에서 회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교육학과를 졸업하는 김비금입니다. 중학생이 되는 딸아이와 4학년이 되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진 학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에 조기 졸업을 유아교육과 조기 졸업을 하고요. 다시 이제 방송대 대학원 14기로 입학을 유아교육과 14기로 입학한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교육학을 공부하시는데요. 먼저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독서 심리교실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중에 저도 그런 강사가 되면 좋겠다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항상 꿈을 조금 갖고 있었어요. 조금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라서 나중에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 아빠 사업이 갑자기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기가 조금 힘들어졌었어요. 저희 때는 유학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둘 원장 어떻게 유치원을 보낼까? 그거보다 내가 그냥 좀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유치원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얘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다 해주시고요. 내일 무조건 유치원 버스 보낼 테니까 아이는 보내고 엄마는 오후에 이력서 쓰셔서 유치원으로 나오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 써서 가면 계단 청소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계단 청소가 아니라 이력서에 제가 그때 갖고 있던 자격증 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 원장까지는 갖고 있었고 40인 이하 원장까지는 갖고 있었고 또 중간에 제가 좀 아팠을 때 간호조무사를 조금 간호 공부를 하면서 딴 게 있어서 갖고 있었더니 원장님 딱 보듯이 왜 집에서 계셨어요? 내일부터 당장 방과후 교사 맡으세요. 라고 해서 다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도 저희 방송대 3학년 편입해서 졸업을 하신 분이셨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한 2분 정도가 방송대에 현재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과가 방송대가 인지도가 높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큰아이는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요.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연년생 남자아이들이라서 그 밑에 이제 5학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 선생도 청소년 교육과 지금 입학을 하신 거죠? 네, 입학은 네. 2년 전에 했는데 네.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서. 현재 상황은 그럼? 네, 지금 휴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지금 청소년 지도사랑 상담사 자격증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입학을 하긴 했는데요. 네. 네, 그 수업만 들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교육과 커리큘럼 안에 청지사 필수 과목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청소년 상담사도 올해 9월에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과목들을 다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을 다 이수를 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 청소년 교육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다 오셨어요. 아마 방송대학의 교육학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늘 팟캐스트를 좀 유심히 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공부들이 공부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서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긴 하지만 또 직접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말해주는 전공 얘기는 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순아 아버님부터 어떤 게 좀 제일 재밌으셨어요? 근데 배우시면서. 제 경우는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성교육을 굉장히 저를 좀 나쁜 엄마에서 조금은 착한 엄마로 변화를 시켜줬던 저에게는 가장 감사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비근 학원님, 어떤 과목이 가장 좀 도움이 되시나요? 공부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1학년 때 이제 들어와서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를 때 제가 들었던 과목이 이제 생애 발달과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네. 그 과목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인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저희가 교육학과다 보니까 네. 교육이 같이 더해져서 그런 거, 과목은 되게 어려웠어요. 점수도 안 나왔고. 그랬는데 그 과목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거나 막 대충 안다고 생각해도 이제 잘 몰랐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는 느낌? 그런 그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영진 학우님은? 저희는 이게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영유아 교육의 역사, 철학이 배경이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유아교육, 철학교육사라는 과목 같은 그런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또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과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아 발달, 유아 발달, 그리고 그 여러 외 분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또 과목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 굉장히 많은데 것과 또 실습 과목 2개가 있어요. 보육 실습하고 교육 실습. 그리고 봉사도 저희가 또 강화돼서 봉사도 해야 돼서 60시간 교육 봉사 과목이 또 있어요. 근데 교육 봉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강은 없고요. 실제로 가셔서 봉사 활동을 하셔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기도 네. 하고. 예, 그러네요. 저희 교육학과에서도 평생교육사 2급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필수 과목이 5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5과목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실습하고 나면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평생교육사를 따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저희 학과에 오시면 같이 이제 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자격증을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예, 학교 홍보처럼 보이지만 그 재학생이시고 졸업생이신 분들이 우리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일상에 지치거나 앞날이 문득 막막해질 때 롱토 파티의 즐거운 수다에 동참해보세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하게 갈증을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잠자고 있던 당신의 열정을 일깨워드립니다. 전공 공부랑 관련을 해서 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비근 학우님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이제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이제 늦게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좀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과목들이 많고 제 스스로 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공부해라 해서 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거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게 실감이 됐고 어떨 때는 공부만 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장학금은 저희가 임용 말에는 전장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반장까지는 받아봤는데 그게 좀 아쉽죠. 우리 이영진 아버님은 네. 저희는 이제 0세부터 우리나라 나이로는 7세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이제 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보육교사라든지 유치원 정교사든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공부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바로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아, 조금 더 공부하면 또 아이들한테 이런 걸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모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잘하고 있어요. 한데 아이는 부모 앞에서와 선생님 앞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요즘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 부모 상담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 부분에서도 또 많이 알 수가 있었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또 전공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서 발달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왜 EQ라고 해서 많이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성교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부분에 앞서서 인성도 정서 발달이 되지 않으면 인성이 발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그런 발달이, 정서 발달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인지사회 정서 모두가 발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교사를 지금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주로 어떤 이제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아, 방과 후 교사는요, 일단 교육적인, 유치원이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아이들이 반일반 수업 때 했던 것을요, 연장해서 아이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뭐, 예술적인 면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확장해서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부모한테 받아야 되는 사랑을 지금 이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은 여기 있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애착 관계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면 아, 너가 그랬었구나. 그때 마음이 어땠었구나. 아이 마음도 읽어주고 하면서 정서적인 면도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가 지금 7살이어서 네. 저도 이제 방과 후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유치원에서. 근데 저도 그 선생님께 되게 궁금했던 게 방과 후 과정은 연령대가 다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 애도 통합반으로 해서 5, 6, 7세가 같이 있는데 그럼 선생님 혼자 그 5, 6, 7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연령대가 다른 이 친구들 케어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가능하신지. 저희 같은 그게 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은 3세 반, 4세 반, 5세 반을 이렇게 우리나라 나이로 5살, 6살, 7살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반을 따로따로 하는 유치원이 있고요. 5, 6, 7세 우리나라 나이로요. 5, 6, 7세 반을 한꺼번에 하는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세, 6세, 6세, 7세 이렇게 둘을 나누어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연령을 좀 분리해서 생일 빠른 아이들은 높은 반 아이들과 그다음에 생일이 좀 어린 아이들은 낮은 반 아이들과 이렇게 해서 두 반으로 분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현재 6, 7세 반을 맡고 있는데요. 아이들 수준이 그렇게 나눠 놓으니까 서로가 도와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 6, 7세 반 아이들을 같이 하더라도요. 선생님이 충분히 그 아이들을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서로가 또 집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진 아버님이 애가 중3 그리고 6학년, 5학년.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은 지났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네. 아이들
비교를 좀 하면서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로서가 더 먼저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일이 바쁘고 제 생각이 급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지금 공부는 조금 쉬고 아니면 조금 놀고 싶어요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뭐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제 생각대로 얘기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근데 요즘 유치원 하면서 유치원에 방과후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 이렇게 선생님 저는요 제 생각은 이렇고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글로 표현하고 싶어요. 뭐 놀이로 표현하고 싶어요. 할 때 그랬어 그랬구나.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저희 아이 키우면서 왜 그렇게 못했었나. 너무 엄마라는 게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임순아 아버님은 현재 회계팀장님이신 거예요, 그럼? 네네. 예, 그러면은 정년 이후의 꿈을 위해서 청소년 교육과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떠세요? 공부하시면서 하는 일과 지금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180도 다르죠. 네. 네. 근데 일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그 삶의 그 생계를 위한 연장수단인 것 같고요. 공부를 하는 것은 저의 그냥 삶의 에너지를, 삶의 그 마음의 양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4학년이 되시는 거죠? 네네. 이제 1년만 더 다니시면 졸업이신 거네요. 네네. 졸업 이후에는 제가, 계속 그 자원봉사 하던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계속 자원봉사 하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경험을 쌓은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제 청소년들에게 소통과 그 공감이라는 그 멘토 역할로 해서 찾아가는 그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으시다고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인생길 배움의 기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내용을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생각 앞으로 뭐를 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점수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 부모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왜 내가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꿈조차 뭐를 꿔야 될지 모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야 나중에 이거 하면 돈 잘 번대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는요 그런 경우도 들어봤어요. 아이한테 6살짜리 남자아이였는데 앞으로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회사원이에요. 네. 저는 회사는 꼭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치원을 이랬다는 거예요? 예, 유치원 남자애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간호사가 될 거예요. 뭐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러는데 얘는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선생님 저는요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원 왜? 그랬더니 저는요 백수 이렇게 집에서 노는 거 그런 거 안 하고요. 꼭 회사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돈을 꼬박꼬박 벌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요즘의 교육 현실의 문제점 아닐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갖고 너무 거기에 있는 게 모든 문제점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슴이 쓰리네요. 네. 아니 요즘에 이제 뭐 태권도장이나 그런 거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너의 꿈은 뭐고 부모님들의 꿈은 뭐니? 라고 네. 두 개가 다 나와요. 근데 저의 꿈은 뭐 태권도 선수거나 뭐 축구 선수이고 저희 부모의 장래희망은 공무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저는 저의 꿈은 저기 축구 선수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바라는 거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제일 아쉬운 게,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하고 이제 해야 하는 공부가 다르잖아요. 애들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해서는 어렵잖아요. 그게 저는 조금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것 같아. 꿈 얘기를 들으면 끄덕끄덕 하다가도 현실이에요. 또 현실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공무원 좋지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도 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항상 들기도 합니다. 걱정이네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제가 어떻게 그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갈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본 경우가요. 네네. 5살짜리 남자인데요. 엄마랑 한 번도 아빠랑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 다 교대로 일을 하세요. 한 분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한 분은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이렇게 밤낮이 서로 바뀌어서 하기 때문에 아이랑 어디 놀러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돼 같이 있는 만날 거예요. 시간이 적은 네. 거구나. 그런데 그 체육 선생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체육을 한번 할 때가 있는데 5살짜리인데 6살, 7살을 다 제치고 골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교구를 갖고 놀이를 한다거나 앉아서 해야 하는 정적인 거는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날아다니면서 아이가 공을 다 드리블을 해가면서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끼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저희 운동 안 시켜요. 근데 아이들은 말로서 내가 뭐를 하고 싶다고 표현은 못 하는데요.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아이는 굉장히 정적인 걸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활동적인 걸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빠른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그림, 말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떤 제스처로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성향을 보시고 나중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 워즈워드의 무지개. 롱텀 파티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많았잖아요. 엄마로서 교육학도로서 생각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엄마들이 먼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인 제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편안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아이한테 가서 서로 긍정적인 소통이 되고 아이들도 이제 공감도 제가 잘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좀 더 행복해야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빠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엄마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행복하게 나는 막 해줘야죠. 서운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스스로 행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커피도 한 잔 사주기도 하고, 네, 영화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저한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심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 임순아 학우님. 저도 김부금 학음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무엇보다 부모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요. 학대는 또 다른 학대를 양산하잖아요. 그래서 생활 방식 개선하고 사회가 육아 사업에 적극 개입하여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처럼 말씀을 해주세요. 네. 댁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저희 그 청소년 교육과의 그 부모 유형에 따르면 저는 굉장히 허용적인 엄마에 속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열어주는 편이에요. 화도 잘 안 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이들한테. 천성적으로 조금 화를 좀 안 내는 성격이라서 웬만하면 저는 몰아서 내는 그게 안 좋아요. 근데 너무 허용적이다 보니까 자녀가 요새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저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잘못하는 부분이
이고 제가 조금은 권위적인 엄마로 좀 변모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사회 문제 참 많습니다. 예, 우리 이영진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학대 그러면 아마 요즘에 기사 나오는 게 거의 어린이집, 유치원 굉장히 크게 많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부산 유치원 교사 아동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 교사들끼리 그리고 스터디 이제 선후배 만났을 때 이럴 때 그 기사 그 동영상 같이 한번 봤었거든요. 너무 많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저럴 수 있지? 우리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하는 선생님은 못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를 거기 보니까 재롱잔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아동 그 학대라는 말은 결국은 부모의 욕심, 교사의 욕심 그런 것 포함된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데 라는 말도요 사실은 아동학대예요. 언어로서 하는. 아이들은 언어로서 가장 많이 상처받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물론 신체 학대, 손으로 대는 학대.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정서적인 학대. 방임을 한다든지 엄마 나 배고파요 하는데 기다리라고 바쁘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학대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 그다음에 건강을 살펴주는 거 물론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 외적인 것도 다 아동학대에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가 인지되었을 때 그다음에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옆에서 또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 절대 신고하지 않아요. 보면 아파트에서 아이들 막 울음소리 막 바깥까지 나오는데도 누군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건 저 가정의 일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문 두들겨 보시고 그리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112에 좀 신고를 좀 해서 조금 한 번 더 그 집에 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유치원, 학교, 그다음에 선생님, 아동 모두가 함께 학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대처 방안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고 지방단체에서 도움을 준다면 이 아동 학대가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라도 쳐. 근데 신고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이에요. 예,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자세와 시선을 가지고 아이들의 행복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교육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모두들 아이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부하시면서 이제 본인 자녀를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이론과 실제는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 그게 너무 이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면대면 교육보다 네. 이제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이론상으로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많이 이제 해서 좀 많이 변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러면 쟤 왜 저러지? 안 그러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욕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갖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바르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 때문에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는 다른 집 아이를 보는 것처럼 내 아이를 바라보면 쉽다 그랬거든요. 네. 잘 키울 수 있다 그랬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도 만약에 공부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텐데 그래도 아직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공부하시면서 저래서 내가 저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이게 굉장히 이론은요. 그래서 네. 내가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는 게 있어서 이론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해도 쉽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아이 행동을 딱 보는 순간 네. 욱하죠. 욱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그럼 이제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손이 탁 나갈 때도 있고 아동학 때인가요? 아동학대 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럴 때도 있고 이제 그냥 소리 먼저 지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 아 네가 그랬구나 아 엄마가 몰랐네 하면서 좀 마음을 읽어주고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잘 되진 않아요. 6학년 애가 여자예요. 네. 6학년 여자이면 사춘기가 네, 이제 중학교 네. 1학년 되니까 이제 좀 저는 아직을 못 겪었는데 이제 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교복 입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 아이는 교복을 아직 안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스탠바이네. 네, 여기 두 분 선생님들도 이미 다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좀 제가 제일 아이들이 좀 늦으니까 이제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임순아고님은 어떠세요? 공부하시고 나서 자녀들 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아, 저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네, 청소년 교육을 전공하기 전에는 너는 누굴 닮아서 이러니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 자체들이 굉장히 아이가 하는 행동들이나 그런 지내는 그런 생활 양식들이 굉장히 제 눈에 보기에는 미성숙하고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뜻대로 하는 게 굉장히 천방지축 느낌. 약간 소위 말하면 회사에서나 기타 뭐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규율과 규칙에 의거해서 제도적인 네네. 범위 내에서 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망아지 느낌? 풀어놓은 그냥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뭐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막 불안함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면 청소년 교육학을 지금 전공하는 지금은 조금 한 세 발짝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시선을 보면서 아이의 지금 발달 상황이 지금 중이고 청소년께서 가장 굉장히 힘든 호르몬기를 거치고 있으니 내가 조금은 또 봐주고 그냥 필요할 때만 그냥 적극적인 어드바이스만 해주는 격이지 내가 아이의 행동이나 기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안 생기고 너 이래서 이랬구나. 엄마 생각은 너가 이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떠니 하고 먼저 의견을 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녀도 자기의 생각을 저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화의 그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깊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올해 이제 중3이 되는데 작년 안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슬기롭게 조금은 좀 지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이영진 학우님은 막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막내는요, 현재 많이 좋아진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의 감정 조절 장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들 힘들어 하세요. 아이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아이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상처받는 말을 듣는 즉시 반응이 상상할 수 없는 반응들이 나와요.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못 보게 이제 어른들 얘기하니까 우리 밥 먹기 위해서 아니면 얘기하기 위해서 TV를 꺼야 된다고 하면 갑자기 TV를 이렇게 밀어버려서 넘어뜨린다거나 아니면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면서 자기 감정을 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제가 막내 임신해서 8개월쯤 됐을 때요. 제가 시아버지님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친정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이 크다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시집을 왔더니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야 라는 말 만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모든 면에 대해서. 제가 힘들 때 따로 이렇게 토닥여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용돈도 살짝 주시고 만난 거 사 먹으라 하시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복숭아 하나에 2만 원씩 할 때도 딱딱한 그 복숭아가 2만 원씩인데도 3개를 사다고 너 좀 먹어 애기 가졌으니까 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시아버님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갑작스럽게 환갑 되게 젊은 나이세요. 네, 환갑 딱 보내시고 나서 가족여행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일하시는 공장에서 바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게 심근경색증이더라고요. 그때 아이 임신 8개월이었고요. 저는 막 너무 슬퍼가지고
119 전화 받은 다음부터 막 펑펑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옆에서 어른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 임신했어, 지금. 아기 날 때 얼마 안 됐어. 조금 있으면 아기 낳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울면 안 돼. 그러면 제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울다가 그래 좋은 생각해. 아기 가졌어. 막 이러면서 그래 아기야 지금 엄마는 싫지만 넌 좋은 생각해야 돼. 막 이랬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영아 때부터. 뭐 우리가 기뻐서 막 울고 있는데 혼자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울고 있고요. 뭐 형아가 막 울고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연년생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막 혼자서 큰 소리로 막 웃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왜 슬프고 이게 왜 기쁘고 이건 왜 화가 나고 그래서 감정을 하나씩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이 그때는 정말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있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이게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제가 다시 방송대로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부터 아이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제가 어떻게 감정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평생 공부 퀘스트 롱텀 파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공부하는 엄마에 대해서 자녀들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방송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가족들의 힘이 많이 필요해요. 저도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 들어갈까 어떨까 했고 신랑이 되게 막 지원해줬어요.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면서 해서 이제 시험 실천을 좀 하셔야 예, 돼요. 예. 그러니까 기말고사 하루 앞두고서는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가준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장학금 받았어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하고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참 저희 이제 공부는 이제 신랑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도움을 많이 받고 하지 그렇게 지원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딸내미랑 야, 나 내일 시험인데 너무 어렵다. 하기 싫다. 그러면은 거봐 엄마 하기 싫지. 왜 자꾸 나한테 하라 그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 같이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딸내미는 이제 엄마 다시는 공부하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솔직히 이제 말하는데 동생 밥 챙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졸업할 수 있는 거는 네 도움이 많이 크다 하고 했더니 네. 이제 애들이 그냥 묻고. 네. 근데 이제 엄마 하지 마. 그러고서 이제 근데 작은 아이는 이제 엄마 공부하는 게 이제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점수 잘 나왔어? 막 그런 거 물어봐주고. 그러니까는 그런 게 같이 이제 학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마워해. 거기, 예, 좋고. 그래서 제가, 나 졸업인데, 나 졸업 선물 뭐 해줄 거야? 물어보면, 우리 딸내미도, 엄마, 나도 졸업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참 이게, 참 좋아요. 다 좋은 일 많이 받고. 남편분은 장학금 받았어 안 받았어 이 네.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그 장학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저는요, 그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한국 장학재단, 세자녀. 네. 네. 한국 그렇죠. 장학재단에서 네. 그래서 네. 학교에서 전장을 받았지만 그거를 먼저 해갖고 이렇게 다. 난 정말 학교 다닐 때 책값만 들었어요. 4년 동안요. 네. 와, 그래서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아이들이 되게 좋아라 했었어요. 엄마 그러면 아빠한테 학교 간다고 이렇게 받아서 우리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또 했었고 이렇게 앞에 분들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유치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얘도 고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보는데 제 책상을 일부러 거실에다 놔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밤에 늦게까지 그러니까 뭐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 다 끝나고 나서라도 앉아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끔 하니까 어느 날 딸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에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어지긴 한데 공부하는 게 억울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아?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은 맨날 공부해라 그러고 학원 가라 이래갖고 친구들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엄마가 더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 나는 혼자 공부하지 않고 엄마랑 같이 공부해서 공부하는 게 억울하지 않아.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같이 공부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부하기 참 잘했다. 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막 들었고 또 요번에 제가 이제 조기 졸업을 하다 보니까 공백 기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저희 하고 있는데 저희 스터디 후배 학우들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해주면서 공부하는 걸 조금 도와주면서 자격증 하나를 조금 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동 상담사 1급을 땄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자격증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격증을 막 보여주면서 엄마 이거 자격증 이번에 땄어. 그랬더니 뭐예요? 아동 상담사 1급 이러면서 애들이 보더니 막내가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리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근데 요리라는 게 불하고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집에서 제가 항상 있을 때 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을 보더니 엄마 요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요즘에 요리 자격증에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공부하는 거는 아이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남편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집안일도 원래 잘 도와주는 게 사람이었지만 본격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언제까지 공부할래? 이런 말 하고 그래 하던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기는 해야지. 그러면서도 반신반의 이렇게 했었긴 했었는데 요번에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 하겠다 보니까 그래 끝까지 한번 해봐라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조금 바뀌었었어요. 김비금 학우님은 네.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하세요? 우리 학교 공부를? 평소에 공부를 잘 많이 한 편은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가끔씩 얘기해요. 야, 공부 책 어리게 붙잡고 있다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순간 집중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할 때는 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길게는 못해도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순간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 더 공부하고 싶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애들도 챙겨줘야 되고 하니까는 좀 일찍 나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공부 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온라인 공부도 컴퓨터 앞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요새는 휴대폰으로도 많이 네네, 보잖아요. 그쵸. 보면은 딸내미 와가지고 또 공부해? 안 지겨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모레 시험이라 어쩔 수가 없다. 그러고서는 이제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교재도 있고 우리 온라인 강의도 있고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세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는 남들은 또 어떻게 하더라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웹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웹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좁게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걸어 다니는 시간은 항상 얘를 들어요. 그냥 이어폰 꽂고 그렇게 듣는 편이고 이거를 앉아서 방송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저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꾸벅꾸벅 그리고 이렇게 필기하는 것도 막 지렁이 글씨 막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너무 심할 땐 침도 흘리고 책에다가 그러고 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앉아서 꼬박 듣는 게는 좀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방송 강의를 안 들으면 또 시험 보기가 나중에 책을 봤을 때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강의는 그렇게 움직이면서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듣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들은 걸 바탕으로 책을 한번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그냥 쭉 훑어서 봐요. 이런 맥락이 있었었구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교수님 말씀이 이런 것들이구나. 맥락 흐름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저희 기출문제는 다 올라와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중요했다라는 게 그때 가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미리 시간 날 때 조금씩 해놨다가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공부는 한 달,
돌입 이래갖고 시간표를 저도 유치원을 다니고 전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었어요. 특히 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그 짬 나는 시간을 또 토대로 하루에 몇 시간 어떻게 내가 앉아서 책을 보겠다. 왜냐하면 줄도 다 쳐져 있고요. 어느 게 중요한 건지 대충 이제 감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필요한 부분은 이제 조금 외우기 시작을 하죠. 근데 외울 때도요. 유리창에도 그 보드마카로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책상 앞에다가 전지도 붙여봤고요. 네. 그리고 설거지하는 그 위에 이렇게 포스트잇. 네, 포스트잇 이런 거 막 붙여놓고 막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다가 프로이드 그래 막 이러면서 프로이드 뭐였지? 에리게니스 뭐였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면서 되짚어 보니까 방법은 반복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마 전장이나 반장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나 싶어요. 네. 네. 아니, 여기 이영진 선생님은 공부의 정석을 좀 공부의 정석으로 보여주셨고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시고 계셨어요. 대학원 다니시기 때문에.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또 이제 많은 학우님들이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웹 강의도 좀 들으면서 네. 책도 읽으면서 하기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럴 때는 역으로 공부합니다. 기출을 먼저 피고 랩을 듣고 책을 펴면서 같이 세 개로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듣고 이 부분이 책에서 나오고 이제 기출 문제에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공부해서 지금 제가 짧게 공부했지만 성적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지만. 제일 좋은 건 사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강의도 듣고 네, 진행하는 네, 게 네. 제일 근데 솔직히 근데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저는 이제 후배 엄마로서 궁금한 질문인데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뭐 취업을 하겠다 그런 의미보다 아이랑 좀 더 소통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많이 같이 공감해주고 이제 사춘기 딸내미가 되니까 이제 그 아이 계속 귀 기울여주고 많이 들어주고 늘 뒤에서 힘이 돼주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로 좀 뒤에서 너 뒤에는 항상 엄마가 있다 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아이한테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부터 새롭게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의 전공을 주위에 이렇게 권하고 싶은지 그리고 네. 그렇다면 이유가 뭔지 좀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소년의 길을 거쳐 어른이 되는데요. 이 청소년 교육과는 청소년이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전문적 지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로 거듭나고 싶다고요? 자녀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청소년 교육과를 입학하세요.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저희 학교 광고. 감사합니다. 유순아우님이 미리 막 다 잘 준비를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과 사무실에서 나오신 건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청소년교육과의 최고의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님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비근 학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많이 권하고 싶어요. 교육학과에 와서 교육만 공부하는 게 뿐만 아니라 상담도 공부하고 또 인간에 대한 심리도 공부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지고 나 스스로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제가 서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서 다른 분들도 이제 나 늦었어 막 그런 것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더 편해져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좀 더 공부를 이제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교육학과든 청소년학과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학과가 좀 더 이제 포괄적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이제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좋고 아니면 이제 자녀와 소통이라든가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교육과도 좋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바쁘지만 너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진짜. 네. 네. 이영지 학부님은 저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진짜 지금도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유치원 교사, 정교사는 갖고 있지만 학부가 아니라 전문 학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 학사로 가야 될 것 같으신 분들 막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보육교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공부해보자고 자꾸 권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뭐 교사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모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진 않은가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롱텀 파티를 찾아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롱텀 파티 세 번째 시간 세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대 손님들은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제 전공만뿐만이 아니라 같은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두 학우님과 같이 그 삶의 그 배움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같이 중첩되는 것도 다 일맥상통하고요. 다만 그 우리 전생의 발달에서 유아, 청소년기, 전생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진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이제 총망라인데 그 중에서 조금씩 더 끌어내서 전공들을 하고 있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어떤 과든 다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네,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나오기가 이제 내가 가도 될까? 다들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나는 그냥 집에서만 아이만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로서 나가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딸아이가 엄마 그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아 라고 해서 그 한마디를 힘을 갖고 나오긴 했는데 여기 같이 계신 학우님들 얘기 들으면서 좀 더 이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이런 기회 다시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잡은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굉장히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가는 줄 정말 몰랐었어요. 너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저를 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전공 얘기를 좀 더 할 때는 뭐 교수님을 모시거나 그래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추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주제가 저랑 정말 밀접한 이제 내용들이 많아서 이게 세 분 학우님 얘기 들으면서 저 혼자 따로 이렇게 생각에 잠긴 시간이 오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또 배우고 가네요, 저는. 네, 진짜 정말 네, 감사해요. 오늘도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나쁜 아빠였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한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저도 지금 또 일하고 있지만 더 공부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아빠가 되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우리 자녀를 비롯해 다음 세대에 행복해지는 자양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쾌한 공부하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